오카?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틀 연속으로 계좌를 올리고 있네요. 2025년도 고등학교 1학년 공동수학원 기말 대비 계좌랑 구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에피소드 1이고요. 일단 마무리 될 때까지는 좀 전체적으로 이제 조망하는 그런 형태의 개념 계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거는 어제보다 조금 어렵고요. 지난번 8화 우측 상단에다가 카드로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걸 보고 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거 연결 안 될 거예요. 잘. 자, 오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크게 보면 조합하고 순혈의 관계 관련된 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설명 좀 확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항정리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흔히 개수 찾기, 뭐 항의 총 개수가 몇 개냐 이런 것들 세는 것도 경우의 수 문제로 나오는데, 특히 이제 이항정리에 관련된 거는 나중에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도 연결이 되게 되고 대수적으로 접근할 때도 효용성이 있는 그런 형태의 꿀팁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이 이항정리가 모토가 되고 있는 파스칼 삼각형이 무엇인지 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파스칼 삼각형에 숨어져 있는 또 다른 특징, 파스칼 항등식까지 이렇게 4가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은 길 수도 있고요. 2부에서는 이제 최단 경로 관련된 부분이랑 약간 심한 내용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조합과 순혈의 관계를 좀 언급을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면 조합이라는 거는 쌤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순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 반에 10명이 있는데 10명의 학생들 중에서 2명이 너무 수업을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질문도 많이 했고 뭐 수업 반응도 좋아, 점수가 잘 나왔어요, 테스트 봤더니 잘했네. 상위 2명만 뽑아가지고 순혈의 경우는 그 학생들한테 아마스빈을 산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그랬을 때 선생님이 아마스빈을 사주는데 순혈이라는 거는 2명을 뽑은 다음에 그 두 친구가 누가 먼저 아마스빈을 받아 먹는지까지 따지는 게 순혈이겠죠. 왜냐면 그 2명의 학생이 아마스빈 가게에 가서 누가 뭘 먼저 먹느냐라는 것도 연관이 있는 거니까 그게 순혈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조합의 개념에서 따질 때는 조합이라는 건 나열은 하지 않고요, 결과만 보는 거예요. 결과만 보는,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보겠다. 그러니까 학생 2명 누가 뽑혔니만 관심이 있는 거지 누가 먼저 가서 먹었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혈하고 조합에서는 조합은 순혈로서 나열하기 전 단계까지만 진행하는 게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만 보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컨비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10명 중에 2명을 뽑는 행위까지만 했으면은 10C2인 거죠. 근데 거기다가 2명이 누가 먼저 뭘 먹을지까지 결정되면 그게 조합이, 순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에다가 그 뽑힌 사람들의 인원에다가 팩토리얼까지 곱해주게 되면 나열되는 것, 그것까지 가져가게 되면 그게 순혈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일반화하게 된다면 사실 NPR이라는 거는 결국 NCR에다가 R 팩토리얼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교과서나 이제 시중 문제집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순혈을 먼저 설명하고 조합을 나중에 설명하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조합의 정의를 NCR이 R 팩토리얼 분의 순혈이다 라고 정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합의 법칙이 됐든 곱의 법칙이 됐든 경우의 수를 되돌리는 것, 이걸 롤백한다 그러는데, 경우의 수를 뭔가 셈을 많이 했다가 그 경우의 수를 되돌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치.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를 합했었어? 뭔가 많이 더 했어요? 그럼 도로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요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합했던 거는 경우의 수를 제거하려면 빼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누면 되는 거예요. 별 차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 조합만 생각한다고 하면 순혈에서 나열됐던 것만큼을 팩토리얼을 나눠서 더 많이 카운팅 했던 거를 제거하겠다. 이게 순혈과 조합의 관계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요렇게 이해하면 좀 쉬워요. 그래서 고려해서 선택, 순서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순혈이라면 조합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특이한 거예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갖다가 그 순서를 고려한 거를 나누면 그게 조합이 된다는 거죠. 되시겠죠? 자, 그래서 관계식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까지는 됐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예제가 있는데 5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해서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혈의 경우에는
뽑아서 나열까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O permutation 3이라고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조합의 경우에는 OC3을 해놓고 요 순서로 뽑기 때문에 3팩토리얼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형태가 조합이다. 그리고 이제 조합에 관련돼서 조합과 순열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또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합과 순열을 바꿔서 생각을 할 때, 나누는 거 곱하는 거 할 때 문자로 많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쪼개기 기억나지? n 팩토리얼이 n 곱하기 n-1 팩토리얼과 같다 그랬던 거예요. 이거 많이 써먹을 거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자, 어쨌든 조합과 순열에서의 차이점은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항 정리를 좀 볼게요. 이 이항 정리라는 거는 바이노미얼 theorem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항 정리라는 건 항이 두 개만 있는 것, 근데 그것이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을 때 그 거듭제곱의 차수가 5차 이상인 경우 각각의 항에 전개된 어떤 형식의 항의 개수의 값이 얼마나 되는지를 빠르게 찾고 싶어서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항정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적용하는 게 파스칼 삼각형이에요. 일단 파스칼 삼각형을 먼저 소개를 하면서 이항정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건 규칙을 일단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맨 처음에 1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형태로 내려갈 거예요. 정삼각형 형태로 내려갈 건데, 얘가 피라미드 구조로 하나씩 내려가요. 바깥쪽은 무조건 다 1로만 채울 거야. 그 왼쪽 삼각형에서 왼쪽 병과 오른쪽 병의 바깥 부분은 다 1로 취급해요. 전부 다. 아시겠어요? 전부 1이고, 그런 다음에 가운데는 이제 한 개씩 한 개씩, 처음에 지금 한 개로 출발했고 두 개로 출발했고 세 번째 줄에는 세 개가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이거 두 개를 더 한 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요게 요렇게 되는 거고, 그럼 네 번째 행에서 네 개가 등장을 해야 되니까 바깥쪽에 양쪽에 1을 썼다면 가운데 두 개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요 두 개를 더한 걸로 사용하면 됩니다. 요 두 개를 더한 걸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요렇게 돼요. 자, 근데 요거를 우리가 그 x 플러스 y의 제곱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얘네들이 그것의 개수가 되게 되거든요. 이항이니까 x 플러스 y의 n제곱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x 플러스 y의 제곱의 경우에는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이죠. 그러니까 요 1이 사실은 x제곱의 개수인 거예요. 그리고 요 2가 xy의 개수인 거고, 얘가 y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y제곱의 개수. 똑같이 x 플러스 y의 세제곱이면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y 더하기 3xy제곱 더하기 y세제곱이죠. 그래서 얘가 x세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녀석이 x제곱 y의 개수가 되고, 그 다음 녀석이 xy제곱의 개수가 되고, 그 다음 녀석이 y세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가 좀 빠르면 좀 공통적인 걸 발견할 수가 있을 건데, 이거 지금 차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요 좀 특이하지 않아요? x는 최고차항부터 출발해가지고 점점 하나씩 주는데 y는 하나씩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결국 각각의 지수의 총합은 그 값의 최고값으로 고정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x, y제곱이라 그러면은 x의 차수 1이랑 y의 차수 2가 더해져서 3이 되는 거죠. 이 차수가 항상 3으로 고정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즉 x 플러스 y의 4제곱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다섯 번째 행에서 1, 이거 두 개 더해서 4, 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해서 6이 되고요. 이거 두 개 더해서 4, 바깥에 1 이렇게 쓰면 돼요.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행도 똑같겠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면 파스칼 삼각형 지금 미리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더 한다는 게 되게 특이한데, 일단 이항 정리를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항 정리라는 거는 이렇게 항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항이 한 개,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의 거듭 제곱을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이항 정리가 이제 어떻게 생기느냐면, a 플러스 b의 n제곱이라고 하면 시그마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이거는 지금 이렇게 시그마 기호인 건데, 이거 크게 신경 쓰지는 마세요. 연속적으로 아래서부터 위에 것까지 항을 한 개씩 더 한다, 이런 의미인 건데,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의 제곱을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 이걸 이제 어떻게 쓰느냐면, x 플러스 y의 제곱이라고 하잖아. 만약에 이렇게 그랬으면 얘는 시그마, k는 0부터 출발해서 2까지 가고요.
거기에다가 이게 지금 무슨 여기 nk로 돼 있는데 2, 0 이렇게 되죠. n의 k지.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a에 n 빼기 k 제곱인데 2 빼기 0 제곱에 b에 0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그마는 사실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시그마 자리에다가 0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쌤이 이렇게 쓴 거고, 엄밀하게는 시그마는 급수라 그래가지고 더 하는 건데 이거를 k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얘는 2 빼기 k 그리고 bk를 쓰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볼게요. 이 a 자리와 b 자리에는 그리고 x, y가 들어오면 되겠지.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살펴보세요. 별건 없어요. 솔직히 되게 쉬워요. 시그마 계산하는 거 되게 쉬운데, 원래는 x 플러스 y 제곱이라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는 곱셈 공식으로는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데 이걸 시그마로 일반화를 하는 거예요. 시그마는 k를 0부터 해가지고 차례차례, 마치 팩토리얼을 보게 되면은 높은 숫자부터 한 개씩 줄여나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것처럼 이 시그마 기호가 들어오면 k의 아래쪽에 있는 문자 시작 번호부터 해가지고 위쪽까지 한 단계씩 1만큼씩만 거꾸로 올려가면서 다 더한다, 이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더하는 대상이 되는 식은 시그마의 오른쪽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보게 되면 지금 k가 0일 때를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쌤 지금 이게 뭐죠? 이게 무슨 표시죠? 아, 이거 사실 이거 조합 표시예요. 그러니까 조합을 어떻게 쓰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3, 2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3 컨비네이션 2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게 쓰는 거거든. 이거를 파스칼 삼각형에서 봤었을 때는 세 번째 행의 두 번째 항목이란 뜻이에요. 세 번째 행의 두 번째 항목이라는 게 하면 어딜까요? 이 원래 파스칼 삼각형에서 세 번째 행의 두 번째 항목이니까 요 가운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3, 1이라고 하잖아? 그럼 요 세 번째 행의 요 첫 번째 항목이 되는 거고요. 3의 3이라 그러면 세 번째 항의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항목 얘기하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로 돌아오면 얘는 지금 k가 0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2, c, 0에 x의 k를 그대로 다 넣으면 돼요. 2 빼기 0제곱 y의 0제곱이에요. 그리고 더하기, 지금 또 보면 2에다가 이거 조금 올려서 쓰다, 2에다가 k가 1일 때 x는 2 빼기 1제곱이고 y의 1제곱이 되겠죠. 더하기 2의 컨비네이션 2에다가 x의 2 빼기 2제곱에 y가 2제곱이 되게 됩니다.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얘는 EC형이니까 조합의 0제곱은 1이라 그랬죠, 쌤이. 왜냐면 아무것도 안 뽑는 것도 한 가지 사건으로 취급되거든. 그래서 어떤 뭐 10C0, 100C0 이런 거 다 1이에요. 그 다음에 EC1이라 그러면은 2죠, 그냥. 그리고 EC2라 그러면 이게 EC0이랑 똑같아서 1인 거죠. 조합의 성질 지난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조합에서 NCR이랑 NC, N-R은 똑같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자세히 모르겠으면 사실 학교 교과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스스로 찾아봐도 돼. 자, 그랬을 때 그럼 보면 x 2제곱 빼기 0이면 이거 x제곱이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xy죠? 여기 y제곱이죠. 그리고 다 더하기 돼 있어요. 놀랍게도 결국에 x 플러스 y의 제곱을 전개한 거랑 같은 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이 그냥 전개된 꼴인 걸 갖다가 하나의 문자로 시그마로 표현을 한 것 뿐이라고요. 이게 이항 정리예요. 재밌죠? 시그마로 그냥 푸는 거야. 그래서 일반화하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더 등장하는데, 이항 계수라는 게 있어요. 이항 계수라는 건 뭐냐면, 조금 위로 올라서 이항 계수를 좀 보면, 이항 계수라는 건 1 플러스 x의 n 거듭제곱에 대해서 쓰는 거거든. 근데 얘는 이게 1의 거듭제곱은 결국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지금 여기 보면 문자가 아까 시그마로 쓸 때 봤을 때 좀 봐서 알겠지만 지금 여기 막 x, y가 문자가 두 개 들어가서 되게 복잡한 형태가 되어 있죠, 이 항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그 중에 하나를 x 또는 y를 1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랬을 때 이게 n제곱이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느냐, k가 0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n 컨비네이션 k가 0일 때야, 그때 x 자리에 대해서는 n 빼기 k 제곱인데 k가 0이니까 그냥 n제곱이 들어와요. 그리고 1의 0제곱이 될 텐데 1의 k제곱일 테니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1의 0제곱이면 1의 0제곱은 1인 거죠.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가는 거지. nc1 이제 한 개씩 늘리면 돼. x의 n 빼기 1제곱 1의 1제곱, nc2의 x의 n 빼기 2제곱에
1의 제곱인 거예요. 근데 어차피 얘는 이 1의 제곱이나 1의 1제곱이나 1의 0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결국 이게 다 사라져서 뭐만 남아요, 결국에. 그냥 각각의 x의 차수에 대해서 요 개수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nc0부터 ncn까지를 다 더하는 꼴이 됐겠죠. 그렇게 되거든요. 그거가 이 파스칼 삼각형의 각 행 하나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행, 6행, 7행, 8행 이게 무한으로 갈 수 있거든. 요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항 정리 그리고 이항 계수 파스칼 삼각형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내용, 이제 마지막 내용. 뭐 네 번째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네. 파스칼 항등식에 대해서 보면서 요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용 좀 어려웠어요, 지금.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이해한 학생도 있을 거고 아닌 경우도 있을 텐데, 아닌 학생들의 경우에는 심화 버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고, 그걸 잘 따라오시면 돼요. 지금 영상도 사실 충분히 쌤이 어쨌든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속도가 좀 빨라서 그럴 뿐이에요. 잘 따라와 보세요. 자, 파스칼 항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아까 그 곱하는, 그리고 이 파스칼 항등식은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교과서에 나옵니다. 심화 버전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내용이에요. 교과 외 과정은 아니야. 파스칼 삼각형을 보게 되면 1, 1, 1, 1, 2, 1 이렇게 됐죠. 요게 요 2가 어떻게 해서 더하는 것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파스칼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 1부터 지금 6행까지 지금 들어가 있거든. 근데 이 6행까지 들어가 있는 애들에 대해서 얘가 이 10은 결국에 4하고 6의 합이죠. 그지? 여기 5는 4하고 1의 합이야. 이게 항상 이 파스칼 삼각형에서 역삼각형을 취해가지고 어느 구간인가 랜덤으로 잡은 곳에 있는 모든 삼각형이 위에 두 개 있는 항의 합이 그 아래에 있는 가운데 있는 항과 똑같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조합론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파스칼 삼각형으로 시각화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파스칼 삼각형을 갖다가 1행부터 해가지고 막 10행, 20행, 30행 연장해서 일일이 다 더해서 그리기가 어렵잖아. 근데 그걸 대수적으로 조합론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이 뜻이에요. 아직은 이게 감이 잘 안 올 텐데 잘 보세요. 아까 쌤이 이게 컨비네이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 조합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2, 1 이렇게 하면 얘는 2 컨비네이션 1이에요. 그러니까 특성상 위쪽에 있는 값이 아래쪽에 있는 값보다 클 수는 없겠죠. 당연히 모집단의 개수가 더 작은데 더 많은 개수를 뽑아서 조합을 택하겠다. 그 경우에서 세운 게 말이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아래 보면은 그렇게 똑같이 써 있는 거 보여요? 지금 저거 크게 확대해서 보면 n의 k는 n-1에 k-1 더하기 n-1의 k다. 지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무슨 행렬도 아니고 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도 또 있네요. 대수적 증명이라고. 자, 이게 뭔 얘기인지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여기 보면 이 파스칼 삼각형 컨비네이션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표시하는 건 이건 통계에서 많이 쓰는 행인데, 이 위에 있는 거는 파스칼 삼각형에서는 행을 나타내고요. 얘가 몇 번째 항이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n번째 행에 n번째 가로의 행에서 몇 번째 항목이냐를 따지는 거라고. 자, 그랬을 때 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1행, 2행, 3행, 4행, 5행. 파스칼 삼각형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잖아, 이 안에서. 그러면 거기에 어떤 위치의 k번째 항에 대해서, 자,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거는 역삼각형으로 취해서 더하는 거였었죠. 이렇게 역으로. 그렇다면 여기 위쪽에 왼쪽 위에 오는 항은 사실상 얘 옆에 있는 항의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게 맞겠지. 이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될 테니까 같은 라인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1, 1, 1, 2, 1, 1, 3, 3, 1이라고 했었을 때 여기 3을 대상으로 보면은 이 위쪽에 있는 2와 1의 더하기가 지금 3인 거잖아. 맞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항의 위치는 사실상 누구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보면 된다고요. 그러면 요 1번, 2번, 3번 요 세 개가 같은 항목의 K 값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 항의 개수가 똑같다고. 두 번째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K가 똑같지. 자,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다섯 번째 행에 세 번째 항이라고 했다면 어떻게 표시하면 돼요? 5에 3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그쵸? 물론 그거를 개수를 직접 구하려고 그러면 5 컨비네이션 3이라고 구하면 된다 이거야. 자, 그런데 뭐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얘가 결국에 이 n-1과 k-1 그러면 n-1이라는 건 그 바로 위의 행을 얘기하는 거죠. 가로. 그치? 이 위에 건 행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 다음 k-1이라는 건 이거의 왼쪽 거에서 위로 올라간 거라 그랬지. 같은 항목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네 번째 행에 두 번째 항하고 더하기. 누굴 또 더해요? 네 번째 행에다가 자기 항을 또 더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거겠지. 요거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 그래서 네 번째 항에다가 네 번째 행에 세 번째 항을 더하면 이 개수가 똑같다. 이게 파스칼 역삼각형으로 딱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기하적으로는, 그림으로는 우리가 이제 파스칼 삼각형을 노가다로 그리면 되겠지만 그거 언제 다 하냐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걸 일반화하는 게 이렇게 그리는 거고요. 이거 여러분들 수학의 바이블이나 그런 책에 보면은 설명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이걸 일반화해서 n번째 행의 컨비네이션 r번째 항은 바로 그것의 전 단계의 행에다가 조합, 컨비네이션, 바로 이전 항목, 요거죠. 4하고 2죠. 그 다음에 더하기 들어갔지. 그리고 거기에 n-1번째 행은 똑같은데 r번째 항을 더한다. 요렇게 말이 된다고요. 요게 파스칼 항등식이에요. 요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파스칼 삼각형으로 그렸었을 때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이제 각각의 행에 대해서 n번째 행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요거를 현실적인 부분을 조금 가미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줘 볼게요. 이거의 대수적 증명은 아마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끊을게요. 요거 이제 현실적인 의미 반영만 조금 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10명의 학생들 중에서 반장과 부반장을 2명을 뽑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경우의 수를 세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어떤 학생이 뽑힐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조합적인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반장 1명, 부반장 1명. 그치?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10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1명 뽑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9명의 학생들 중에서 부반장 1명 뽑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파스칼 항등식으로 접목시켜서 보면은 9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것과 9명 중에서, 그러니까 9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것과 9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것의 경우나 똑같다.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특정 학생 A 학생을 지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 학생이 결국에 반장 선거를 나가는데 10명의 후보가 있는 거죠. 근데 특정한 A 학생 1명을 지목한 이유가 뭐냐면, 이 A라는 학생이 그 후보군에 들어있느냐, 그래서 얘가 반장이나 부반장으로서 뽑힐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또는 얘가 그 후보군에 들지 못해서 뭐 이제 경합을 했다 칩시다. 만약에 학생 회장을 뽑는다 그러면 반에서 대표를 뽑아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만약에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예비후보 같은 개념인 거지. 그랬을 때 10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건데 A가 반장으로 뽑히는 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오른쪽 거에 의미가 있는 거죠. A를 제외한 9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게 되는 거야. 자, 근데 A를 제외한 9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것이랑 A가 포함된 상태에서의 10명에서 2명을 뽑는 거랑 누가 경우의 수가 큽니까? 당연히 A가 포함된 10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더 큰 값을 가지는 거죠. 근데 A를 제외해 놓았다고 생각을 하고 2명을 뽑는 거에 대한 경우의 수뿐만 아니라 A를 뽑아놨다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 1명을 뽑는 것. 그러니까 A가 반장이든 부반장이든 뽑혔어. 그러면 A가 뽑힌 케이스와 A가 전혀 뽑히지 않는 케이스 2개의 경우의 수를 다 합하면 결국 A가 있든 없든 어떤 익명의 집단 10명 중에 2명을 뽑는 전체 경우의 수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0명 중에 A 특정 1명을 지목할 수 있었다는 건 그 A가 그 10명의 집단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의미인 거지. 그러니까 A가 있든 없든 전체 10명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2명을 뽑는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해 이 10명 중에 특정 A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A를 제외시켜 놓고 2명을 뽑는 것이나, A를 포함을 시켜서 A는 반드시 뽑혔다고 가정하고서 나머지 1명을 뽑는 것이나, 이 2개의 경우의 수를 합하면 전체의 경우의 수와 같다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 10명이 있는데 그중에 5명 뽑아가지고 짜장면을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특정 학생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 경우의 수를 세면은 그렇게 되겠지만, 예를 들어 거기서 어떤 특정 A라는 학생이 있다 칩시다. 얘가 잘해가지고 짜장면을 같이 먹어요.
그럴 수도 있고 얘가 함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애가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얘를 제외시켜 놓고 그럼 9명 중에서 5명 뽑는 것, 그리고 얘는 반드시 포함시켜서 9명 중에서 남은 4명을 뽑아서 짜장면을 먹는 것. 그 두 개의 조합을 다 합치면 결국 얘가 있든 없든에 상관없이 총 10명 중에서 5명이 짜장면을 먹는 결과랑 같잖아요. 요거 말 이해됩니까? 이게 말로 설명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든 파스칼 항등식을 설명하는 데는 파스칼 삼각형만한 게 없어서 길게 설명이 된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현실에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삼각형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대수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가능한데 요 대수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요 다음 영상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졌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조합과 순열의 관계하고요, 이항 정리에 대한 얘기했고요, 파스칼 삼각형과 파스칼 항등식 요거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잘 정리해 보시고 뭐 특히 순열과 조합 관계 같은 거는 너무 100% 확실하게 학교 내신에 나오는 거니까 잘 정리해 보시고요. 파스칼 항등식 같은 경우에는 내는 학교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는 해야 됩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심화 버전으로 이것저것 조금 더 가미를 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아마 다음 시간에 최단거리 경로 관련된 어둠의 스킬도 좀 알려줄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